그리고 그 정봉주가 구속됐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그 정부 낙공수 팬들이 몽땅 다 그 서초동으로 몰려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집회했던 게 그게 지금 그 서초동 지금 정경심 조국 서초동 집회의 효시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근데 그냥 넘어갔지만 그때만 해도 그들이 오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야당이었고 권력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냥 무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만 계속 지적을 하고 저건 아니다. 계속 큰일 난다. 저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경고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 피해다라는 게 거기 권력이 오면은 그게 이제 폭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게 지금 나타나는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가 좋잖아요. 아니, 옛날에 거짓말을 하면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대중들은 거짓말을 더 믿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대중들 자체가 가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진짜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신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곧 옛날 같아서는 큰일 나는 거죠. 그 자체가 그 의원직을 내놔야 할 만한 그런 거짓말들을 장관부터 뭐 그냥 버젓이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대중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모든 대중이 받아들이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생각은 뭐냐, 절반만 받아들이면 성공인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날 대중은 듣기 싫은 사실은 듣기 싫거든요. 이거 따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예컨대 가덕도가 어쩌고저쩌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경제성이 어쩌고저쩌고, 평가가 어쩌고저쩌고, 왜 싫어요. 그냥 재밌는 얘기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은 듣기 싫은 사실보다도 듣기 좋은 허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달라요. 옛날에 뉴스에서 우리가 뭘 기대했냐면 사실을 기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중들이 바로 뭐냐, 뉴스를 일종의 문화 콘텐츠로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기자가 거짓말을 해서 들통이 났으면 사과하고 막 사람들 욕을 했죠. 이제는 기자가 거짓말을 해서 들통 나잖아요. 오히려 후원을 받아요. 그래도 네가 우리랑 같이 싸워줬지. 그래서 후원금을 냅니다. 이러니까 기자들이 목숨 걸고 사실을 얘기하는 기자들은 오히려 욕을 먹어요. 근데 저쪽에 붙어가지고 거짓말, 듣기 좋은 거짓말 해주는 사람은 칭찬받고 돈을 벌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탈진실의 포스트 트루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걱정됐던 게 이게 나치 상황이거든요. 1930년대. 대중들은 거짓말을 쉽게 믿는다. 그 다음에 큰 거짓말일수록 또 쉽게 믿는다. 근데 괴벨스가 그 말을 해요. 대중들은 구질구질한 현실에, 구차한 현실에 아주 충분히 지쳐있다. 대중들한테 필요한 건 이 구질구질한 사실이 아니라 바로 뭐냐? 멋진 판타지다. 그걸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선동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괴벨스가 실천했던 것들이 오늘날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강력한 형태는 아니지만 소프트한 형태, 약간 연성 파시즘의 형태를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탈진실의 현실이 영국에서 브렉시트 있죠. 그 부결될 줄 알았는데 됐죠. 그때도 이제 그 페이크 뉴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일부 나타나고 유럽에 이제 저기 헝가리라든지 저 이제 동유럽권 이제 그런 쪽에 가보면 굉장히 이런 뭐 그다음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는 투표하면은 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득표수가 130%잖아요. 거기는 뭐 이런 데고 이런 데 막 나타나는데 재밌는 건 바로 뭐냐, 우리나라가 특이한 건 뭐냐, 이게 외국에서 대부분 이게 이제 극우가 그 짓을 하거든요. 보수 중에서 꼴보수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리버럴 정당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피즘이 한국에서 민주당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고 특이한 현상이고 전통적인 자유주의 정치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걸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한편은 짜증나지만 그 안에 들어서면 짜증나지만 뚝 떨어져가지고 연구자의 입장이 되잖아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위치를 합니다. 스트레스 받아 떨어져서 보고. 근데 현실로 들어오면서 짜증이 나고 이제 이걸 반복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올터네이트 팩트를 얘기를 했죠. 자기 이제 취임식을 했는데 그 워싱턴 광장인가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꽉 모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때 거의 안 모였어요. 많이 안 모였습니다. 오바마 때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모였을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백악관에서 뭐냐면 오바마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이제 물어본 거죠. 백악관한테. 아니 당신 대변인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대변인이 뭐라고 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대안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널리스트가 황당해가지고 대안적 사실은 바로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그게 대안적 사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선거 졌죠. 아직도 안 하죠. 아직도 뭐라 그래요? 부정선거 얘기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끔찍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낙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했습니까? 트럼프가 뻔한 거짓말들을 하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그 집은 집안 전체에 문하더라고요. 그거. 그 아들놈이 앉아서 페이크 뉴스에서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둥 막 날리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일단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한 5년간에 걸쳐 4년간에 걸친 이 탈진실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이게 더 이상 오래 지속갈 수는 없다고 찍었는데 반면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걸 통해서 지금 트럼프가 오바마 때 가서 더 많은 표를 받은 거예요. 오바마가 받은 표보다 이번에 낙선한 트럼프가 받은 표가 더 많아요. 그만큼 양쪽의 지지층이 결집됐다는 거고 민주당이 결집되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면 아주 아슬아슬하죠. 딱딱 잘못해서 난 넘어갈 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저러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 지지층만 갖고 가면 4년 후에 다시 도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 사람 기소만 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반만 믿어주면 돼요. 대한민국이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51%가 49%를 이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층만 똘똘똘똘 막 한 다음에 거기서 몇 사람들만 더 붙이게 되면 이기는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옛날하고 다른 거죠. 옛날에는 바로 중도층이 있어요.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는 1번 찍는 사람하고 민족을 팔아먹는 2번 찍는 사람하고 어차피 그런 사람들 30%고 나머지 한 30-40%의 중도층을 넣고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선거였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포기해 중도층을. 포기하고 뭐 하냐면 딱 지지층만 딱 하고 중도층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선택해. 니들이 그거 딱 쟤를 찍을 거야? 뭐 이런 얘기라는 거고. 그것만 하면 충분히 그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도층을 사실을 가지고 중도층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트럼프가 쓰고 있는 전략을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지금 쓰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조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이 어려고 40%의 지지율이죠. 진짜 안 깨지죠. 거의 다 왔는데 42%인가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뚝뚝 돌아가가지고 그 40%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알 거예요. 아마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드러나도 공식적으로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요거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지층들을 잡아놓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통치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대안적 사실, 쉽게 말하면 그 탈진실의 전략으로 집권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거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반으로 갈라쳐서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집권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이 지금 보여주는 것만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도 통치가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한 탈진실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지층을 실망시킬 수는 없거든요.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윤리적인 상황이라는 게 지금 진리와 그 다음에 도덕에 입각해서 진리와 윤리에 입각해서 해결해야 할, 처리할 상황이 아니라 매번 힘으로 돌파해야 할 전술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거짓말을 계속 제공해주고, 그러면 그 문팬들이 다 믿느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문팬들의 절반은 믿지만 나머지 절반은 어떤 태도냐면 그게 진실이냐 가짜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들한테는 그냥 이 정권,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만, 공식 명분만 폐기만 안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지지해줄 의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절반은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약간 그런 사람들 있죠. 종교적 심성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믿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 내에서도 절반만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그게 사실들 가짜들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도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막 던지죠.
막 던져도 왜냐하면 절반만 믿고 나머지 절반은 그게 진실이든 사실이든 중요하진 않은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도 막 던지죠. 그게 이제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거짓말을 절반은 지지층의 절반은 아주 철떡같이 믿어주고 나머지 절반은 그게 막 쏘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창장이 가짜다 절반은 믿어요. 진짜라고 믿어요. 나머지 절반은 가짜인들 쏘와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79대 압수수색할 그 이유가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른 변명의 논리가 있는 거죠. 이걸 저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좌우, 진보, 보수로 그냥 나눠져서 피 터지게 싸웠지만 그때도 둘이 공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세계를 공유했어요. 하나의 세계를. 그다음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을 그런 공유되는 사실이 있었고 그런 사실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통된 세계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둘러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는 현실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대안현실, 얼터너티브 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 바로 트럼프는 낙선했죠. 그 다음에 저쪽 대안현실에서는 트럼프는 낙선한 게 아니라 원래 이겼어요. 부정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쪽은 표창장이 가짜인 현실이 있는 거예요. 저쪽은 표창장이 진짜인 그 세계가 있는 거죠. 이쪽은 채널A 기자가 한 게 구라였잖아요. 채널A 사건이 구라였잖아요. 원래 누가 만든 겁니까? 최강욱 그 자식이 만든 거거든요. 거짓말 했잖아요. 녹취록. 뻔한 녹취록이 없는 얘기를 꾸며냈단 말이죠. 그 다음 또 누가 거짓말해? 그 사기꾼이 있죠. 그 지모 씨인가? 전과 오버. 얘가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혐의인데 그걸 가지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 증언으로 내세운 놈들 보면 다 사기꾼이에요. 다 깜빵동기들이거든요. 이 깜빵동기들하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같이 팀플레이를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나라인데 이런 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지지자들 뭐라 그래? 이 말을 믿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음모론이라는 걸 이제 밑에 애들이 예컨대 그냥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가나 음모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주변화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오히려 장관의 입장이잖아요. 장관이 그 음모론을 믿어버려요.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씨가 원래 좀 아슬한 데가 좀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이 음모론 잘 믿거든요. 진짜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장관 지휘권 발동해가지고 나중에 아니면 자기 원래 지글레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냥 과감하게 하잖아요. 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조국 씨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 쿠데타 얘기했죠.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선거에 개입해서 유시민을 잡아가지고 총선에 영합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짓말들을 그들이 본인도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 판타지를 지금 구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비공식적인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공식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이걸 장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지자들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이제 그게 다 호미인 세계,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꾸미는 그런 세계인 현실이 있고 쟤네들은 그걸 갖다 정말로 일종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접점이 안 만들어지고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되죠. 증거 인멸인데 증거 보존이래요. 이런 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2 더하기 2는 4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우리가 수학 문제 내고 풀고 하는 게임이 가능한 거지. 2 더하기 2는 4다라는 걸 증명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팩트를 공유하고 옛날에 팩트를 공유하고 해석을 놓고 싸웠다면 이제는 팩트 자체가 공유가 안 돼요. 이 팩트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팩트를 만들어내요, 쟤네들이. 지금 보면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게 그런 팩트거든요. 예, 감옥에 있는 누가 뭐 검찰 수사 받을 때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김봉현이 어때랬대더라. 이거 다 사기꾼들 동행해가지고 말을 끌어내고 그걸 갖다 팩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바로 뭐냐,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 못해도 됩니다.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걸 갖다가 진실게임으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도 딱 진실게임하면 언론에 이랬다 저랬다 반반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반은 사실이 된 거예요 이미. 그 다음 계속 이렇게 그걸 갖다 끌고 가는 거죠. 그들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면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떨어뜨리지 않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밀고 가잖아요. 조국 사태, 평창사 이것도 1심 있죠? 2심 있죠? 3심까지가 몇 년 됩니까? 한 3, 4년 가잖아요. 그때쯤 거짓말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때 사람들 다 잊어버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짓말이다. 자기들이 불리하면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서 누굴 내세웁니다. 대개 사기꾼들을 내세우죠. 그래서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서 터뜨려버려요. 그래서 진실게임으로 만들어요. 그럼 기자들이 이제 반반하고, 심지어는 MBC 이런 데는 그 조작에 나서잖아요. 표창장 할 때도 그 PD 수첩에 나서서 조작을 했거든요. 완전 조작 방송. 그래서 요번에도 KBS 동영하고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 공중파를 이용해서 그런 짓을 대안적 사실을, 즉 말하면 허구의 세계 구축하는 작업들을 해버려요. 나머지 언론들은 갈라줘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가. 그게 아니라 그냥 반반 보도해요. 얘는 이랬대더라, 근데 얘는 부정했대더라. 그럼 반반만 하게 되면 이미 그게 절반의 시민권을 준 겁니다. 사실의 세계의 절반을 내려놓은 거예요. 걔들은 괜찮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1심, 법원에서 1심 나오잖아요. 그럼 2심 기다려봐야지. 2심 나오면 3심 기다려봐야지. 3심 딱 끝나면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냥 끌고 가면 몇 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럼 가상세계, 거짓말의 세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전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왜 통하느냐? 그 지지 사람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 아니다. 이성적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서 인지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철학자들의 환상에 불과했고,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때 이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뭐로 내리냐면은 욕망이나 감성이나, 그 사람들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기보다도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설득하는 데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부분만 콕 찔러서 톡 던져주면 다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저기들이 잘 하는 거죠. 즉 저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소설 기억나세요? 발가락이 닮았다? 그 발가락 하나의 유사성만 있으면 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 유튜브 뭐 이런 거 통해가지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사실을 톡톡, 요만한 것만 있으면 톡톡톡톡 던져주면 그 지지자는 그걸 가지고 자기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드러나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부정할 수 없는 자기들이 했던 얘기가 부정할 수 없는 허위로 드러났을 때 그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죠. 거짓말을 믿어왔던 사람들은 뭐라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멍청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제가 여태까지 멍청했다는 걸 인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떤 식으로 정당화해서 그 기존의 믿음을 갖다 유지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기존의 믿음을 버리게 되면 다시 구성해야 되잖아. 이게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럴 때 경제적인 해결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한 자기 믿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이 버그 난 거 있잖아요. 이 버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나 변명을 대면서 자기 스스로 그걸 합리화하거든요. 그걸 설득할 일을 정치인들이 해줄 필요 없어요. 대중들 스스로가 그걸 알아서 해요. 알아서 조종합니다. 빼도 박도 못한 사실, 그래서 자기들의 허구를 드러낸 사실이 나왔을 때 대중들이 알아서 어드저스트를 합니다. 뜨뜨뜨뜨뜨.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가는 거 막 저지르는 겁니다.